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매주 수요일 퇴근 후에 모여 평화와 통일을 이야기하는 직장인들의 모임 평화통일 시민행동입니다. 오늘 293차 수요평화촛불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293차 수요평화촛불 우리에게 하나도 도움이 될 것 없는 사드 배치 철회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여러분들 사드 배치 철회의 목소리를 내는데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293차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한 수요평화촛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찬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오늘도 첫 순서는요, 한 주간 있었던 한반도 평화 관련 뉴스를 이야기하는, 소개해드리는 수요평화 뉴스 시간으로, 예, 오늘의 293차 수요평화 촛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평화통일 시민행동 사무국장님 모셔보고 수요평화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로 시작할까요? 네. 소개라도 좀 해주시면. 네, 저는 매주 수요일 저녁 여기서 수요평화 촛불을 진행하고 있는 평화통일 시민행동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황남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 저희가 매주 이렇게 수요평화 뉴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도 직장인인데 직장을 다니다 보면은 신문을 그때그때 챙겨보지 못해서 이렇게 놓치고 가는 뉴스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잘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소식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들이 각국으로 이렇게 순방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먼저 들어볼 텐데요. 먼저 미국에 다녀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볼까요? 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이렇게 특사를 매 나라에 보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번 정권은 외교적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당선이 되자마자 각 나라의 중요한 국가들에게 특사를 파견을 했고요. 미국은 홍석현 한반도 평화포럼 이사장이 갔다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별하게 각국에 보낸 특사들의 발언을 점검해보는 이유는요. 언론에서 혹은 방송에서 나오는 특사들의 어떤 결과물이라든가 발언들이 되게 미화되거나 잘 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체크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정확하게 무슨 말을 하고 왔는지, 상대방은 무슨 말을 정확하게 했는지를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홍석현 특사는 출국하기 전에요. 사드 문제에 대해서 미국 대통령 발언을 내가 이해하기로는 미국과의 생각의 차이라기보다는 국내에서의 절차 문제를 언급했다고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미국과의 생각의 차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거에 대해서 청와대는 사드 자체를 철회한다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다. 하지만 비용 문제 등이 있으니 우리 국내의 절차적 문제, 국회 동의 등 공론화를 해보겠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홍석현이 틸러슨을 만나서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문제라고, 사드 배치는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문제라고 언급을 했었죠. 이거에 대해서 허버트 맥메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한국의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사드 자체를 철회한다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다.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사드 배치 철회에 대한 그런 어떤 의지나 그런 것이 없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게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잘 모르는 상황이고, 민주당 내에서조차 원내대표가 사드 철수 문제까지 논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다음날 그것은 그냥 절차적으로, 형식적으로, 원론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다라고 해서 민주당에서도 사드 철회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트럼프 앞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요. 그 밑에 사람들을 만나서는 국회에서 재논의하겠다 정도만, 그리고 미국도 그 점을 잘 이해한다라고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계속적으로
사드 배치 철회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정부에서 최근에 즉각적인 조치로 많은 국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다음으로 사드 배치 철회도 즉각 지시를 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절차적인 문제만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뒤쪽에서 다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틸러슨 국무장관 도대체 어떤 이야기 했는지 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과 관련해서 홍석경 특사를 만나서 압박이 전제나 어떤 조건이 되면 관여로 평화를 만들 의향이 있다라고 해서 어떠한 조건이 형성이 되면 북한과 협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틸러슨 국무장관이 저도 이런 말은 처음 들어보는데요. 북한이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미국에 신뢰를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내 주변에도 북한에 투자하고 싶은 사업가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틸러슨이 계속 대북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권 붕괴를 추구하지 않고 전쟁을 하지 않고 정권 교체를 시도하지 않고 그다음에 38선 북쪽으로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계속 확약을 또다시 해주면서 우리를 한번 믿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 이야기를 또다시 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는 공개적으로 어떠한 조건이 되면 핵 동결을 전제로 한 대화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요. 보통 외교적 협상은 물밑 접촉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없이 이렇게 항상 기자들을 통해서 말이 공개화되고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틸러슨 장관이 미국은 공개적으로만 메시지를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걸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북미 간은 이미 공개적으로 대변인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서로 북미 대화를 하고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양쪽이 어떤 조건들을 내걸고 비핵화 혹은 핵 동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모습에 대해서 한쪽으로는 사드 배치를 하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막겠다라고 하는데 한쪽으로는 지금 한국 정부는 이제 들어섰기 때문에 거의 하는 것이 없지만 취임한 지 이제 5개월 정도 돼가고 있는 미국 정부는 매우 적극적으로 북한과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공개적으로든 또는 비공개적으로든 계속해서 북미 간의 어떤 대화의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더욱더 좀 가속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예전부터 제재와 압박으로는 한반도의 평화 문제 해결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대화로 이 문제가 하루빨리 좀 이야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중국에 다녀온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중국의 특사는 이해찬 특사 갔다 왔는데 특사가 다녀오고 나서 마치 중국의 한국에 대한 제재가 풀렸다라고 계속 언론에서 나오지만 중국인 관광객 몇천 명이 는 것은 전체 중국인 관광객에 비해서 일부 극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중국의 입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이해찬 특사를 만난 자리에서 사드 배치 문제가 양국 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의 신정부가 중국의 우려사항을 존중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기를 기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아프리카를 순방 중에 또다시 왕이 부장이 방울을 단 사람이 방울을 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금 사드 철회에 대한 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진핑도 만났습니다. 시진핑은 원론적인 이야기만 했는데요. 한중 관계를 빠른 시일 안에 정상적인 궤도로 되돌려 놓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했고요. 이해찬 특사는 여기에 대해서 사드 보복 조치를 조속히 해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은 중국이 보복 조치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완화해달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중국은 사드는 여전히 전력적 균형을 깨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배치를 철회하라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사실 중국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크게 새로울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보복이 우리에게 경제적 타격으로 와닿기도 했는데요. 계속 사드 배치 철회 하루라도 빨리 돼서 경제적인 보복도 철회가 같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그 다음 일본 다녀온 얘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사드 문제에 대해서 아직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드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려면
이제 갓 들어선 정부가 외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특사들이 가서 얘기를 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특사를 맞이한 미국과 중국과 일본은 매우 명확하게 자기들의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또한 특사를 맞이하는 자리에서 위안부 협상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었는데요. 아베가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위안부 협상은 지속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재협상, 재논의 얘기를 아예 꺼내진 않았었죠. 마찬가지입니다. 문희상이 특사로 갔다 왔는데요. 위안부 합의를 포함해서 과거사 문제를 슬기롭게 풀자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다시 묻습니다. 재협상을 하는 것인지, 재논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폐기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는 명확하게 해달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해 줄 수는 없다라고 얘기해서 발전적 관계, 미래지향적인 관계,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각국에서는 자신들의 그런 이익에 맞는 입장들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요. 유독 우리 정부만 약간 미온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민의를 반영한 그런 입장을 명확하게 이야기해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사드 문제만 봐도 성주 소송리에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정말 주민들이 처절하게 그렇게 사드 반입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정부도 우리 국민들의 민의를 받들어서 외국에 나가서도 당당하게 우리 국민들의 이야기를 대변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또 다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내용인데요. 북한 미사일 탐지했냐 안 했냐 이런 사드 작동에 대한 진실 게임,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미국에선 이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함께 최근에 한반도 주변에서 한미연합 훈련이 군사훈련이 진행되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도 공개적으로 하지 못하고 밝혀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주변에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알지 못해도 상관없는 걸까요? 네, 우리나라 외교에 경제, 군사적으로 매우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드 레이더가 도대체 작동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주한미군은 확인해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땅에 배치된 무기가 어떻게, 언제부터, 어떤 범위를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태평양 사령부가 항공모함 2척이 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되게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도 CNN이 보도를 했지만, 이거에 대해서 여전히 태평양 사령부는 잠수함을 비롯한 항모, 그 다음에 비행기, 전투기들이 훈련하는 거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가끔씩 전투기들이 한반도 상공을 날아오는데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렇게 미국의 위험한 전투기 혹은 항공모함들이 와서 훈련을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모르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권리 혹은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그런 하나의 단적인 예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군사주권 도대체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은요, 앞서 얘기했던 이 정부 계속해서 사드에 대해서 국회 비준 동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데요. 이거 과연 올바른 것일까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드 배치의 적법성, 불법성의 여부를 떠나서 특사가 미국에 갔다 오고 나서 대체로 언론에서는 두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드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한다. 또 하나는 한미 동맹의 근거에서 해결한다. 이렇게 가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의 의거에서 한다는 건 사드 배치를 그냥 하겠다는 거죠. 다음은 국회 논의 문제인데, 국회에서 기준 동의안을 국회에 넣는다는 얘기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찬성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국회에 비준해 달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 문제가 생기는 것과 동시에, 그러면 국회는 이 사드 비준안 혹은 사드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를 할 사람들인가를 따져보면, 대선 기간 내에서도 대선 이후에도 민주당은 여전히 반대 당론이 아닙니다.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반대를 하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입장을 밝히지 않거나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국회의원이 있는데요. 문제는 이 여당인 민주당이 과반 의석이 아니죠.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까지 하면 160 몇 석이 돼서 절대 과반이 아닌데다가 민주당 자체가 사드 반대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회에 상정이 된다 하더라도 사드는 반대가 장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정부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사드를 철수시켜내기 위해서 논의해야 되는 문제지 이 국회에 지금 상정될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왔던 사드 반대의 이유는 그 절차를 다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 절차를 거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사드를 설치해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주권 밖에 있는 그런 군사적 행위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영토를 내줄 수 없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우리 국민은 사드를 반대하는 건데 정부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적법한 절차만 거치면은 사드 배치해도 된다라는 생각은 아니었는지 지금이라도 우리 국민의 민의를 받들어서 사드 배치 철회의 입장을 명확히 해주길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뉴스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송리에서는 소송리 주민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렇게 시민들이 모여서 사드 장비 반입을 위해서 밤낮으로 이렇게 현장을 지키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사드 주요 장비들이 반입이 됐었죠. 전국에 있는 경찰 한 8천여 명이 이렇게 그 장비들이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보호해줬는데요. 그 경찰들에게 포상 잔치를 해줬다라는 기사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연례적으로 하는 포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8,000명의 경찰들이 성주로 갔을 때 제주도와 서울을 뺀 나머지 지역에 있는 경찰들이 성주로 가서 성공적으로 사드 배치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경찰이 30만 원의 현금을 지급을 하거나 어떤 포상을 유공자를 가려서 포상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고 있네요. 네. 여러분들 기사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현장에서 경찰들이 그 시골의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은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진압을 했었는지 아마 기사를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나이든 할머니 손목을 꺾고 그리고 밀치고 그리고 쓰러뜨리고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진압을 해가면서 사드 장비들을 반입을 했었는데요. 그런 경찰들을 위해서 포상을 해줬다는 건 정말 거의 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좀 긍정적인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통일부 민간 교류 유연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드디어 국가안보실장이 인선이 되면서 정의용 신임 국가안보실장이 인선이 되면서 국가안보실장이 발언한 것 중에 하나가 남북 사이의 군통신을 재개하고 남북 교류를 다시 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은 날 통일부가 대변인을 통해서 현재 남북관계의 단절은 한반도의 안정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남북 민간교류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연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적 지원 차원으로 대북 접촉을 신청한 단체들이 있어요. 접촉이라고 하는 건 방북까지는 아니고요. 전화를 걸거나 팩스를 하겠다라고 이제 신청을 해놓은 단체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허가해주지 않겠냐라는 것과 우리민족 소로돕기 운동본부라는 단체가 있는데 여기는 방북 신청을 했습니다. 오늘까지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방북이 승인되지 않겠는가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6.15 민족 공동 행사입니다. 지난 2월 남북회회가 심양에서 모여서 6.15 17주년 행사를 개성 내지 평양에서 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6.15 남측이라는 그 단체 차원에서 개성 혹은 평양에 보낼 대표단 40명을 꾸리고 있습니다. 남북이 같이 6.15를 기념하자고 하는 것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통일부가 입장을 아직까지 발표를 하진 않았는데 혹시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예상이 되고 있는 것이죠. 6.15 기념 행사는
2000년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2001년에 금강산에서 처음으로 400명의 대표단이 방북을 해서 성사되었습니다. 이렇게 평양과 서울을 오고 가면서 매년 기념행사를 했는데 특이할 점은 2005년에 통일부 장관이 정동영이었던 시절에는 정부가 같이 기념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단이 평양에 가서 정동영 당시 통일부 장관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고요. 그런 식으로 정부가 함께하는 6.15 기념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부가 합의를 한 거기 때문에 원래 정부가 같이 기념행사를 하는 건 맞겠죠? 이번에도 또 이제 그런 식으로 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예상은 되지만 지금 통일 쪽이 아직 인선이 안 됐습니다. 지난주에서 이번 주까지 외교 쪽은 지금 다 인선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 쪽은 아직 인선이 안 돼서요. 좀 다음 주, 다다음 주 정도는 돼봐야 어떤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좀 긍정적인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남북 간의 모든 교류와 협력들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여기까지죠? 네, 그렇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평화통일시민행동 미대사관 앞까지 행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